자,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하고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유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 자, 그래서 유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접선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y는 뭐 x분의 a라는 뭐 유리함수가 있다고 하자. a를 양수라고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요렇게 유리함수가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영역이죠. 이 영역. 이 영역에서는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에서는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는 접선을 못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접선이 하나, 여기도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있고, 접선을 그으면 곡선이 있고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위, 여기가 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와 아래를 판단하는 방법은 fx와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fx고 이거 예를 들어 g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있는 y값과 여기 있는 y값을 비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fx와 gx의 크기를 비교해라 라는 건 이 fx의 y와 gx의 y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y값이 크다 작다의 개념은 위에 있냐 밑에 있냐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y가 클수록 더 위에 있다. 그래서 fx가 더 크다. 그래서 fx가 더 위에 있으면은 그래프가 크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1보다는 크고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b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를 y는 ax 플러스 1,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y는 bx 플러스 1이라는 세 개의 함수로 판단을 해서 얘를 그려놓고 이 부분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그래프가 얘보다 밑에 있다는 건 이 그래프의 y값이 이 그래프의 y값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라고 해서 그림이 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여기죠. 요거 얘와 얘는 정점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정점은 그래프의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고 그게 0,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위로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A 값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울기의 최대니까 식의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B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식의 방향으로 꺾어서 여기를 지나갈 때가 기울기의 최소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네들을 따로따로 함수로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의 위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뭐 해야지? 자,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역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양변에 ax 플러스 b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 y는 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x는 이라고 식을 만들어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역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 식을 전개하면 는 이렇게 돼서 얘가 일로 넘어가고 얘가 일로 넘어가서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양면을 얘로 나눠주면 ay 마이너스 c에 마이너스 by 플러스 b. 여기까지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정리를 한 거고, 이때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면 역함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b와 c의 구호를 바꿔주고 위치를 바꿔준 게 역함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만들 때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역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형인 상태에서 막 모양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 공식을 사용하면 좋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0번 빨리 하고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자,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식이 있을 때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대칭점에서 멀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는 분자가 양수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는 분자가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a와 b는 음수고 c와 d는 양수인데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절대값이 크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음. 자, 722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4,2를 지나고 점근선이 x는 3, y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와 여기를 점근선으로 설명을 해주고 4,2를 지난다는 멘트 가지고 b값을 구한다.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어려움은 없죠. 다음 일반형.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722, 727.
자, 정의역이랑 치역이 같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x에 대한 점근선이 3이고 y에 대한 점근선이 1이죠.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x가 3이 아닌 거고 여기에서의 치역은 y가 1이 아닌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기 위해서는 점근선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로 시역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그랬으니까 x에 대한 점근선과 y에 대한 점근선이 같아야 한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k, k가 대칭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대입하면 참이겠죠. 그래서 k는 2k 플러스 3이 돼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대칭점이구나.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a분의 1이었고 y에 대한 점근선이 b분의 a분의 b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의역과 치역이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의역과 치역은 사실 점근선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730번 한번 해보세요. 더워. 살짝.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의역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고 치역은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럼 정의역에서 치역을 뺐는데 뭐가 남는다는 거 지금 다 되는데 한 개만 빼고 다 되는 거잖아. 지금 정의역에서 치역을 예를 들어서 뺐는데
3이 남았다? 이 소리는 치역에 3이 없었기 때문에 못 빼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차집합 보통 이야기할 때 얘를 기준으로 겹치는 걸 전부 다 빼고 남는 거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겹치는 걸 다 뺐는데 3이 남았다는 건 여기에 3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이 남은 거죠. 괜찮습니까? 치역에서 3이 남았다는 건 치역은 3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치역이 3을 가지지 않으면은 y는 3이 정근선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뺐는데 2가 남았다는 건 집합 B에는 2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집합 A에는 2가 들어있고 집합 B에는 2가 없어서 차집합을 했을 때 2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집합 B에 2가 없는 이유는 정근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Y에 대한 정근선이 2고 X에 대한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X에 대한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될 때 Y에 대한 정근선은 개수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C와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B값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자 일단은 요거 표준형과 기본형 모양 바꾸는 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731번 나는 이상하게 분자의 모양을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방법으로 니네가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와 분자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x의 개수의 비가 좀 이쁘면 이렇게 썼을 때 큰 문제가 없는데 x의 개수의 비가 이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분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몫은 밖으로 빠지고 나머지가 분자로 간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설명할 게 없어요. 다 기본 문제들이라. 요거 해볼까? 자, 739 해보세요.
자, 보세요. 그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의 핵심은 뭐냐면, 유리함수는 내가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걸 조합해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문제를 풀 때는 문장 구조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문제에 대한 식을 써나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읽고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정리해서 풀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4만큼 저 식을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역함수랑 비교를 해도 괜찮기는 한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물어본 패턴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대칭점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내가 유리함수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리함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칭선도 움직이고 점근선도 움직이고 대칭점도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의 대칭점이 A,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써놨네. 얘의 대칭점이 A, 2A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4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하니까 역함수의 대칭점과 같아졌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역함수가 같으려면 대칭점이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연립방정식으로 A와 M을 구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식을 쓰기 위해서는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알고 문제를 풀면 식을 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742번 겹치기 해보세요. 다 되나 보다. 자, 여기 유리함수의 모양은 분자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죠? 분자를 가지고 모양을 잡고 얘네들로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모양이 똑같으면 우리는 같은 함수다라고 평행이동하면은 겹쳐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몇이 잘못 쓴 건 아니지?
자, 여기 744번 유리함수가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거를 대칭선이라고 합니다. 대칭선은 항상 대칭점을 지나가요.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고 5,3입니다. 대입하면 참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 보세요. 748번. 태훈아 다음 몇 번? 2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얘네들이 대칭선이라는 걸 알아요. 대칭선은 교점이 있는데 거기가 대칭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칭선의 교점을 구한다. 그래서 대입법 연립 방정식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x 플러스 1. 그래서 우리는 2x는 4, x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x에다 2 대입하면은 y는 3입니다. 아, 얘가 대칭점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칭선이 어디서 만나고 그 만나는 점이 대칭점이고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런 거 잘해야 되겠죠. 754번 해보세요. 예리야 추워? 수영아, 더우면 또 말해.
자, 우리가 x에 대한 점근선이 3이고 y에 대한 점근선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y절편을 꼭 잡으셔야 돼요. y절편을 잡아야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y절편이 -3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 1, 3, 4 지나는 거 맞는 말이고 x는 3, y는 -2 점근선 맞는 말, 대칭점 맞는 말. x는 3이 없고 y는 -2가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찾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알겠죠? 일반형으로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2x 플러스 1 나누기 x -3을 하면 -2x 플러스 6이 돼서 -5. 그래서 x -3분의 -5에 -2 이렇게 되니까 맞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요거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759번 별표. 옛날에는 잘 안 내는 스타일이 아니지. 완전 옛날에는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한 6, 7년 정도 동안 잘 안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다시 작년부터 수능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되기 시작하고 수능에서도 출제되기 시작하고 격자점 세기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예요. 알겠죠? 특별한 기술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림을 잘 그려놓고 개수를 내가 잘못 세면 그냥 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세보세요. 그냥 순수하게 노가다야.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 그림 그려놓고 개수 세야 돼. 이제 니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리게 될 텐데 실제 그림이랑은 약간 오차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거고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개수를 세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그리는 그림이 완벽하지 않아서 모양이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수를 세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보통 우리가 개수를 셀 때는 세로로 셉니다.
x를 고정시켜 놓고 y의 개수를 세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y를 고정시켜 놓고 x의 개수를 세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 문제는 x를 고정시켜 놓고 y를 세는 게 일반적으로 쉽게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1일 경우에는 3-6분의 1이어서 여기가 2점 얼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랑 1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x가 2라고 하면은 3-4분의 1 얘도 2점 얼마. 그래서 2랑 1이 있을 것이다. 3을 집어넣으면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또 2점 얼마죠. 여기도 1하고 2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센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훨씬 더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조금 기억을 해놨다가 격차점 세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차근차근 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을 지난다 이런 말이 있죠. 761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영원아, 아침 먹었어? 뭐 먹었어? 그냥 밥? 밥 먹었는데도 졸려? 원래 밥 먹고 나면 이제 에너지가 슬슬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너무 일찍 일어났나? 몇 시에 일어났어? 9시. 늦게 일어났네. 근데 밥도 먹고 왔다고? 4시에. 예? 맞아. 너 또 드라마 봤지? 중국 드라마. 그건 아니고? 도대체 어느 학원에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냐? 국어학원? 아 진짜 그 국어학원. 나도 숙제 그렇게 내주고 싶다. 많잖아요. 괜찮아? 아니 많잖아요 지금. 뭐 많아? 완전 조금이지. 아, 내가 완전 양심껏 내주고 있는데 숙제를. 자, 1, 2, 3, 4, 4분면을 모두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이쪽은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쪽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많이 멀어져야 된다.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표준형의 분자를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우리는 그걸 y 절편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4, 4분면까지 모두 다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y 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된다로 해석할 수 있으면 y 절편 구하려고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그래서 4분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y 절편에 관한 이야기다 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식쓰기. 자, 764번 해보세요. 이게 몇 번이야? 이거 문제가 없던데.
아이. 자, 대칭점 2, 마이너스 1을 주었다. 그래서 대칭점을 알고 있으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3,0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참이 되도록 b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니네가 알겠지만 이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봤을 때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감소만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본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양 끝점만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감소함수일 때는 정의역이 최대값일 때 y가 최소값일 거고, 이런 증가함수일 경우에는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의역이 최대일 때 y도 최대일 거다. 지역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fa가 최소, fb가 최대이기 때문에 y는 fa부터 fb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니네가 그냥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775번 봅시다. 해보세요. 좀 전에 설명했죠?
자, y는 a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무난하게 밑에 있고, y는 b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솟구치면은 무난하게 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기울기의 최대값, 이 기울기의 최대값은 여기를 지나갈 때 이때가 최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은 여기를 지나갈 때가 최소값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그래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 이거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유리함수의 이역함수. 이거 뭐 식쓰는 거는 복잡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빼고. 자, 785번 문제 보시죠. 자, 우리는 이 기호를 합성함수에서 역함수에서 많이 봤어요. f.g의 x가 x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f의 gx가 x이기 때문에 이걸 역함수의 표현법을 사용하면 얘네들 위치를 바꾸면서 gx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gx의 역함수, gx가 fx의 역함수, 서로 역함수 관련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f의 x가 있는데 이게 x가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f 인버스 x가 fx가 된다 라는 거죠.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아지는 제일 기초적인 그래프가 요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얘는 역함수를 만들어도 똑같은 그래프로 넘어가더라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식 만든 다음에 점근선이 같다라고 하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 식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고, fx 같은 경우에는 ax-1에 bx 플러스 3, f 인버스 x 같은 경우에는 ax-b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계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역함수는 공식이 있어서 식 쓰는 게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유리함수 추정, 같은 행동 반복하는 거는 니네가 할 수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유형 17번 문제 봅시다. 먼저 한번 해볼래요? 유형 797번. 예린아,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이 뭐예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행동. 애매합니까? 좋아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행동은 모르는 위치를 미지수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위치를 미지수로 설정하는 이 행동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써주면은 시작하기가 좋은데 내가 제일 처음 시작하기가 힘든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니네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위치를 미지수로 설정을 했을 때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조차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A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C 좌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A, A분의 K가 될 거고, B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Y가 A분의 1인 지점이니까 X는 AK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K, A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세로 길이 여기가 A분의 K고 여기가 AK니까 가로 길이는 A의 1 K 마이너스 1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세로 길이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곱하기 이거 A분의 1로 묶으면은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A가 약분되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괜찮죠? 오케이. 자, 다음 산술기하 800번 해보세요. 보여나? 시작 어떻게 할까? 넓이? 이걸로?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걸 x, 이걸 y? x, y가 8 그래서 x 플러스 y는 그래서 4루트 2 자, 넓이를 이용해서 풀었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배웠었죠. 기본형일 때 뭐 y는 x분의 a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길이를 뭐 m, 요 길이를 n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넓이는 a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죠? 모양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넓이는 항상 a로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칭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본다면 요 그림 자체는 평행이동을 해서 그렇지 기본형은 8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넓이는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고 x, y 대신에 8을 대입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나는 이렇게 풀겠다 라고 한다면 p 좌표를 a, a-1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고 pq 더하기 pr은 a 플러스 a-1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a-1 플러스 1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는 얘로 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도 한다라는 거. 잠깐만. 요 길이가 a-1이네 그냥. 요 길이 a-1. 요 길이가 요거.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겠네. 자,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대칭점에서의 거리의 최소값. 자, 807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얘네가 조금만 참아 놓으면 돼. 자, 마이너스 1,1은 대칭점이에요. 그죠? 대칭점으로부터 우리는 이 유리함수가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대칭선을 기준으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재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원래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x-3 나누기 x 플러스 1은 1,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얘가 y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었으니까 기본형은 요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이 거리를 재는 것과 이 거리를 재는 거는 위치만 달라서 그렇지 길이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y는 x분의 마이너스 4하고 이 대칭선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을 구해서 거리를 재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풀지 말고 평행이동을 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는 됐죠? 오케이? 이거 연립 방정식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 끝. 나머지는 이제 니네 능력에 달려있고 모르는 거 질문을 하면서 차근차근 완성시키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문제 좀 풉시다. 쉬는 시간.